네, 보신 것처럼 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또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대전 지역 분양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분양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재호 모건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앞선 리포트에서요. 올해 하반기에 대전에서 2만 가구가 신규 분양될 예정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좀 몇 가구나 분양이 될 것으로 좀 보십니까? 예, 그 대전시가 작년과 올해 이제 발표한 물량을 보면은 예. 아파트가 2만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일반 주택을 포함하면 2만 한 7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네네. 실제로 올 상반기에 한 3천 정도, 3천 가구 정도가 이제 이미 분양이 됐고요. 예. 지금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코로나19의 사태 재확산으로 인해서 아마 분양 시장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러니까 분양이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그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전체적인 어떤 그런 물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정확히 뽑지는 않았지만은 예. 대략 한 7천여 가구 정도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거에 한 절반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가장 빠른 분양이 아무래도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갑천 신수 1구역. 예. 그래서 한 1,100가구 정도가 이제 9월 정도 분양될 예정에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서구 쪽에 탐방 1구역에 이제 숭어리샘 재건축 아파트가 한 1,974가구 정도, 그리고 용문동의 1, 2, 3구역의 재건축 아파트가 2,760가구 정도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용산지구의 이제 임대와 일반 분양을 포함해서 약 한 3,500가구 정도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정도의 물량 정도, 그리고 추가적인 그런 물량이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한 7천여 가구 정도가 분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예정보다 한 절반 가구 정도가 신규 분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존 주택 거래는 어떻습니까? 그 기존 아파트 거래도 뭐 전년이라든지 전달에 비교할 때 거래가 감소했습니까? 예, 그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이제 7월의 주택 거래량이 이제 최근 주택 거래량인데요. 예. 작년에 비해서 7월의 주택 거래량은 6.3%가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6.3%. 그런데 바로 직전 월인 6월에 비해서는 54.1%.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주택 거래량을 보면은 특히 그 외부에서 돌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러한 어떤 물량과 예. 그리고 법인들이 기존에 구입했던 물량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의 거래량은 순수하게 아마 대전 시민들이 주로 많이 거래된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럼 결국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정부가 6.17 부동산 그리고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대전도 이제 규제적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강력한 그러한 조세 정책 이런 것들이 되면서 아무래도 거래량은 크게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보는 관망세가 짙어지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잇따른 부동산 규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거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하고 세종 지역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세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데이터를 저희들이 보면 한국감정원 통계에 의하면은 7월 그 월간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대전이 1.02%입니다. 그리고 예. 세종은 6.53%. 세종 다음에 경기도 그리고 서울 다음에 이제 대전. 대전이 원래 이제 두 번째 높은 그런 상승률을 이제 6월까지는 했었는데 어느 정도 상승률은 좀 그 감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향후에 좀 그 상승폭이 좀 감소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희가 대전과 세종의 아파트값 상승 요인은 대전 경우하고 세종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대전 경우는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으로 그동안 왔었던 부분에서 예. 2018년도 하반기와 2019년도 하반기에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예. 대전도 규제 지역이 포함이 된다 했지만은 결국에 이제 올해 늦었죠. 돌아서 6월 17일 날 이제 규제가 됐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이제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전에 뭐 아시겠지만은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지 그리고
대전에 뭐 아울렛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언스 컴플렉스라든지 여러 호재들이 있었죠. 호재들이 작용하면서 대전의 수요가 좀 증가했던 부분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예. 작년 하반기까지 규제 지역으로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공급량이 크게 감소를 해서 이제 공급이 줄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 수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행정 수도를 이전한다라는 그러한 호재가 나오면서 예. 가격이 이제 급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세종시 경우에는 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실거래보다는 호가 위주로 해서 가격이 이제 크게 급등을 했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상승세는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대전 같은 경우는 예.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강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현재까지는 기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또 신규 분양은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집 마련 원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느냐 고민이 깊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대전이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이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전 구간이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분양 가격에 있어서 과거처럼 이게 좀 급등하는 그러한 사태는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분양 가격에서 상당히 좀 낮게나 아니면은 약간의 상승 정도의 분양가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격이 낮은 분양가 그리고 규제적으로 됨으로 인해서 무주택자들이 주택 청약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첨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은 이제 청약을 통한 그러한 어떤 분양에 도전을 해보는 측면에서 아파트를 좀 마련해 보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무리하게 예. 자금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금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신규 분양에 좀 더 중점을 둬라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